멀티미디어 기본 개념해서 멀티미디어는 밑에 두 번째 점에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어죠. 합성어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다. 그게 멀티미디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문자, 그림, 음악, 이미지, 영상 등의 여러 가지 정보가 통합되어 하나의 정보로 전달되는 것을 멀티미디어라 한다.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 요거는 꼭 외울게요. 요거 네 가지. 통합성,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멀티미디어 정보가 통합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고,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성이고, 비선형성이라는 거죠. 어떤 가는 경로가 한 가지 길로만 쭉 이어진 게 아닌 비선형성이다. 저 네 개 단어를 외우시고, 자, 1번에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특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특징과 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디지털화. 디지털화라는 말은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하고 있으니까 디지털화 되었다 하는 거죠. 쌍방향성,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된다. 3번의 정보의 통합성, 통합성은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여러 미디어를 통합하여 처리한다. 4번에 선형성이 아니라 비선형성이라 했어요. 그죠?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처리되고 순서대로 된다 하면 아니고, 순서대로 되는 게 선형성이고, 관계없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 쪽으로 처리한다. 아무튼 선형성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뒤에 거 읽을 것도 없고요. 밑에 설명에 멀티미디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비선형 구조이다. 선형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주고받는 게 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택에 따라서 연결이 되어지니까 비선형성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 4개 단어를 외우시고 2번에 컴퓨터에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특징 옳지 않은 거 해서 이건 아니죠. 양방향성이나 쌍방향성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죠? 통합성, 쌍방향성, 양방향성, 비선형성, 디지털화. 그래서 저 4개를 외우시면 밑에 것까지 문제 다 되겠죠. 자, 4번도 옳지 않은 거. 1번에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한다. 디지털화죠. 또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된다. 쌍방향성이네요. 또 4번에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여러 미디어를 통합 처리한다. 통합성이고 3번에 미디어별 파일 형식이 획일화되어 멀티미디어의 제작이 용이하다. 뭔가가 한 가지로 통일된 획일화되는 거 아니죠. 우리 만약에 파일 형식 음악 파일이라도 파일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mp3지만 그거 말고도 오디오 파일은 웨이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또 사진에도 JPG도 있지만 GIF도 있고 PNG 같은 것도 있고 이런 파일 형식, 파일 확장명, 파일 형식은 획일화됐다. 그럼 좋은 말 아니죠, 이럴 때. 예. 그래서 획일화됐다 하는 말이 틀렸다 하는 거고요. 다음 52번 옳지 않은 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생성, 처리, 전송, 이용되므로 상호 호환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 표준화가 필요하다 해서 나중에 뒤에 가서 뭐 나오는가 하면 정지 영상, 그러니까 사진을 말해요. 정지 영상 압축 기술, 표준화된 압축 기술 해서 JPEG, 아무튼 표준화 시켜 놓는다 하는 거죠. 약속되어져 있는 자주 쓰는 형식. 정지 영상 압축 기술 하면 JPEG, 동영상
동영상 압축 기술 하면 뭐 MPEG 뭐 이런 용어들이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처리 생성하는데 딱 표준화 시켜 놓는다 하는 겁니다. 표준이 필요하다. 3번에 가상현실, 전자출판, 화상회의, 방송, 교육,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4번에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형태로 얻을 것인지 결정하여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다. 2번에 틀린 말은 한번 볼까요?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아날로그화 시킨 복합 구성 매체이다. 아날로그화 시켰다 그러면 무조건 이 단어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문제 나오는 것마다 다 뭡니까?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요즘 사용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디지털화 시키는 겁니다. 아날로그가 아니고. 그래서 아날로그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 하시면 되고요. 자, 6번도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틀린 게 멀티미디어 정보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처리되며 그 처리 기기들은 단방향성의 특징이 강화되어 발전했다.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양방향, 그죠? 단이 틀린 거죠. 한쪽 방향이니까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안 좋은 요런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발전된 개념이 아니거나 뭐 그런 것들은 다 제하시면 되죠. 양방향이라서. 자, 1번에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에서 텍스트나 그래픽은 물론 오디오, 정지 영상,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의 정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번의 멀티미디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비선형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4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저장 용량과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데이터 전송을 하려니까 파일이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압축, 복원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했다 하는 거고요. 자, 7번 멀티미디어 옳지 않은 거. 2번에처럼 아날로그화 이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딴 거 볼 거 없이. 자, 1번에 저장 장치의 기술 발전으로 대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우리가 뭐 한 10년 전이나 뭐 이때 했을 때에 그죠? 하드디스크나 뭐 메모리나 이런 용량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아무튼 대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 3번의 압축 기술도 발전해서 대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통신 속도도 훨씬 빨라졌으니까 대용량 정보도 통신망으로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이거는 틀렸다 하는 거고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마찬가지죠. 3번에 아날로그 기술의 발전 아니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거죠. 1번에 인터넷 기술의 발전, 초고속 통신망 기술의 발전, 4번에 압축 기법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 이걸로 멀티미디어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요. 다음 9번에 멀티미디어 옳지 않은 거 멀티미디어는 정보 제공자의 선택에 의해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방향, 단방향 아니죠. 양방향, 쌍방향.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한다. 3번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하여 저장한다. 4번에 인터넷 기술 발전 후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페이지 중에 한 개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10번에 옳지 않은 거 멀티미디어. 자, 1번에 멀티미디어는 다중 매체를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2번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정보량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압축하여 저장한다. 아까 정지 영상 압축 기술 우리가 그냥 사진 보고 있는 거 압축 풀기 해야 되는 그런 압축 말고도 사진을 작게 저장한다는 겁니다. JPEG라는 기술이 어쨌든 일반적으로 압축 저장을 하게 되고요.
다음 3번에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CD롬, 그보다 더 용량 많은 거 DVD, 더 용량 많은 블루레이 디스크, 이거 몇 기가였죠? 25기가 또는 2배 하면 50기가, 그렇죠? 영화 같은 거 다 저장될 수 있겠죠. 4번에 멀티미디어 동영상 정보는 용량이 크고 통합 처리하기 어려워 사운드와 영상이 분리되어 전송된다. 아니죠. 사운드 따로 영상 따로 그런 건 없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사운드 따로 영상 따로 오지 않죠. 자, 11번. 자, 옳지 않은 거 멀티미디어. 자, 1번에 VR 가상현실을, 그죠? VR이라 하죠. VR은 가상현실. VR이란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시뮬레이션 등 관련 기술을 통틀어서 VR을 하고요. 3번은 VCS, 화상회의 시스템.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 딱 그 단어를 그냥 짝을 지어 놓으세요. VCS는 화상회의. 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비디오, 오디오를 통해 회의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다. 화상회의. 그 다음에 VOD는 주문형 비디오. VOD는 주문형 비디오. 비디오 온 디맨드에서 내가 원하는 거. 자, 주문형 비디오로 보고 싶은 영화나 스포츠 뉴스, 홈쇼핑 등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VOD. VR은 가상세계. 자,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로케이션 베이스드 위치 기반 시스템. L자가 위치, 로케이션입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그래서 이거하고는 상관없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만약에 네이버 지도로 빵집을 검색하면 내 주변에 있는 거 위주로 찾아지죠. 그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다음 12번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은 아까 VCS 화상회의라 해야 되죠. 화상회의 설명에 화상회의 아니죠. 그 다음에 VOD는 주문형 비디오인데 회의한다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자, 옳은 것만 다시 기억 한번 볼게요. CAI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설명하거나 연습 문제를 주어서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시스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교육을 CAI라 하네요. 컴퓨터 기반 교육을 CAI. 자, 13번에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 해서 VR은 옳은 거. 고도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3차원 기법을 통하여 현실의 세계처럼 구현하는 것, 현실처럼 구현하는 것을 가상현실이라 한다. 다음 14번. 자, 이것도 답이 VR이니까 거기에 맞게 내용 읽어보면 컴퓨터로 특정 상황을 설정해 구현하는 모의 실험을 통해 실제 주변 상황처럼 경험하고 그 특정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 아무튼 가상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VR. 자, 15번의 답이 VCS 돼 있는데 원격 회의 이런 말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원격으로 회의하는 거. 지리적으로 분산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용한다. 화상 및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양방향 전송한다. TV 화면을 통한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회의한다. 그래서 VCS. 핵심 단어들만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문제가 조금 바뀌어 나와도 풀 수 있겠죠. 16번의 CAI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설명하거나 연습 문제를 주어서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가능하게 하는 거. 그런 교육 시스템 CAI. AR은 증강현실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CAI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고, 그 단어 설명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모바일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가장 거리가 먼 거. 모바일이면서 멀티미디어면서 커뮤니케이션인 거,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바일 화상전화 커뮤니케이션 되네요. MMS가 뭐죠? 우리 문자, 거기 첨부 파일 해서 또는 긴 문자가 MMS죠. 커뮤니케이션 되네요. 자,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 로케이션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인데 내가 뭔가 검색하면 그 찾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DMB는 뭐예요? 폰으로 우리 TV 보는 거. 그게 DMB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커뮤니케이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다음 18번은 답이 VOD고 주문형 비디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 뉴스, 드라마, 영화, 게임 같은 다양한 영상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받아서 가정에서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주문해서 보는 거 VOD. 19번은 자, VOD가 옛날에는 더 많이 나왔었지만 또 MOD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VOD, MOD, 비디오 온 디맨드인데 이거는 뮤직 온 디맨드겠죠. 자,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여 각종 음악 파일이나 음원을 제공받는 주문형 음악 서비스. 자, 주문형 음악 서비스를 MOD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뭐 멜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서비스로 스트리밍 기술을 등을 이용하여 음악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했는데, 스트리밍 기술, 스트리밍이라는 단어 그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스트리밍 하는 거 밑에 설명되어 있죠.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모두 다운받기 전이라도 다운받으면서 재생도 되는 그런 기술로 멀티미디어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 그 유튜브 영상 만약 1시간짜리다. 1시간짜리 다 다운받은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다운받으면서 전송받으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런 오디오나 비디오를 보는 것을 스트리밍이라 합니다. 다운받으면서 바로 재생도 같이 동시에 되는 거죠. 20번도 스트리밍이죠. 답이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실시간 처리와 가장 관련 있는 거 스트리밍. 21번도 그러니까 문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오는지 그거 보시라고 다 그죠? 문제 다 올려놨어요.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운받을 때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다운받으면서 재생하는 거. 다음 22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동영상 전송 기술과 관련하여 스트리밍 전송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옳지 않은 거. JPG는 스트리밍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죠. JPG는 뭡니까? 사진이거든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아니거든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스트리밍 기술은 오디오 파일이나 또는 영상 파일에 필요한 기술이지 사진은 상관없는 거니까. 다음 23번.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모두 다운받기 전이라도 다운받으면서 파일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로 확장명이 RAM이나 WMV나 ASF 같은 그런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지는 이런 영상들 저장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스트리밍이다 하는 거죠. 다운받기 전에 다운받으면서 실시간 재생 스트리밍. 문제 나온 형식이 다양하게 바뀌었지만 답은 다 한 개입니다. 그렇죠? 스트리밍이고. 24번은 스트리밍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자, 1번에 파일을 완전히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오디오 및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다. 2번에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는 인터넷 방송이나 원격 교육 등이 다 스트리밍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스트리밍 기술로 재생 가능한 데이터 형식의 RAM, ASF, WMF 그런 파일 형식이 있고,
동영상 파일 형식들입니다. 다음 4번에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면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스트리밍 기술을 유튜브 보면서 그죠 많이 하니까 유튜브나 또는 멜론 음악 뭐 이런 거 들으신다면 쌍방향 아니죠. 네. 그죠? 스트리밍 기술로 관련 있는 거는 쌍방향은 아니죠. 유튜브 보는데 쌍방향으로 영상을 보는 건 선택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25번은 자,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편리한 HCI,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요구된다. 다음 중 HCI 기술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거. 이건 뭐 정보 저장하는 저장 매체 이름이 DVD니까 그냥 문제 답으로 외우시면 되겠네요. GUI는 뭡니까?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우리 윈도우즈 환경이 GUI 환경이죠. 그냥 그림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선택하잖아요. 폰에도 그렇고 전부 옛날처럼 도스 명령어 쓰듯이 아까 핑 이렇게 쓰듯이 글자 써서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된 화면에서 터치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죠. 음성 합성 기술 및 인식 기술, 영상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인간과 관련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휴먼 베이스다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문제 풀기 전에 단어로 멀티미디어, 하이퍼미디어, 하이퍼텍스트. 앞에서 인터넷 문서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다 했는데 손모양이 나와서 링크되어지는 문서를 다 하이퍼텍스트 문서라 합니다. 그래서 특정 문자, 그림 등의 마우스를 클릭하면 연관성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문서와 문서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서를 하이퍼텍스트라 하는데,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가 확장된 개념으로 월드와이드 웹처럼 문자 외에도 내가 눌렀더니 문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눌렀더니 소리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움직이는 영상으로 정지 영상 등으로 링크가 되는 그런 기능으로 비선형 구조이다. 뭐 그죠? 아무튼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는 그냥 연결되어지는 문서를 다 하이퍼텍스트라 한다면 그걸 확장한 개념으로 눌렀더니 이런 다른 다양한 매체들과 연결되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하이퍼미디어라 한다 하는 겁니다. 26번에 웹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문서와 문서를 연결. 자, 문서하고 문서를 연결한다 하면 연결했으니까 하이퍼 연결의 개념으로 이제 하이퍼링크 되어진 문서가 하이퍼텍스트 문서. 하이퍼링크 되어진 문서와 문서가 연결된 건 하이퍼텍스트, 다양한 매체와 연결되면 하이퍼미디어.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27번 하이퍼링크 올바른 거, 맞는 것만 볼까요? 웹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문서와 문서를 연결, 하이퍼링크는 연결, 링크가 연결이죠. 연결하여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 하이퍼링크. 자, 28번 멀티미디어 발전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LTE, 5G 등 인터넷 기술이 발전했고 압축 기법과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장치가 발전했고 초고속 통신망 기술이 발전했고 멀티미디어 정보들이 점점 용량이 커지니까 그만큼 이런 통신 기술이나 인터넷 기술, 저장 장치, 뭐 통신망 속도 같은 게 다 좋아져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다 뭐 우리가 발전했는 그런 개념인데, 랜섬웨어라는 거는 랜섬웨어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시스템을 잠근 다음 정상 사용을 조건으로 비트코인 등의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랜섬웨어라는 말은 뉴스 듣다 보면 들으신 적 있죠? 랜섬웨어를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랜섬웨어를 딱 설치해 놓고 나면 내 컴퓨터를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를 쓸 수 없도록 해놓고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면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두는 거, 그게 랜섬웨어다.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를 랜섬웨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발전 배경에 발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뉴스 들어보시면 어떤 기관에 랜섬웨어가 설치돼서 뭐 해결을 해야 된다 뭐 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 29번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앞에까지는 전체 멀티미디어 통합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미지, 여기서부터는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하는데, 이미지에 비트맵과 벡터 이미지 있어요. 비트맵, 그 다음에 벡터 이미지. 우리 사진 찍은 거 대부분은 다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 한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좀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비트맵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또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곡선은 벡터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벡터. 자, 비트맵은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만약에 원이 하나 있으면 이 원을 점을 다 찍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점 하나하나를. 그래서 요런 점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래픽에서 픽셀 이런 점을 픽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은 거 해상도를 낮게 찍었는데 해상도를 높여주면 점점점 그 작은 점이 요만했던 점이 확대를 시키면 이런 네모난 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아무튼 보통의 모든 것들은 다 비트맵 이미지고, 그래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는 벡터 이미지. 비트맵은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그 다음에 2번에 이미지를 확대하면 그래서 테두리가 거칠어져요. 일단은 제가 여기 포토샵에서 그림을 보면서 좀 할게요. 자, 이 화면에 그냥 일반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매끈하죠. 매끈한데 점점 확대를 시키면 그 네모난 점이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확대되면 뿌옇게 거칠거칠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뿌옇게 흐려져서 보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비트맵 이미지다 하는 거죠.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파일 형식에는 비트맵 이미지 그림 파일 형식에 BMP, GIF, JPG 확장명들은 외울게요. BMP, GIF, JPG 그런 것들이 있고,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실적 이미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30번 비트맵 옳지 않은 거 묻네요. 옳지 않은 거고, 1번에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하며, 아까 점을 찍어 표현한다 했죠. 그 점이 픽셀.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다른 말로 레스터 이미지. 그래서 벡터 이미지를 비트맵 이미지로 바꾸는 메뉴가 레스터화 뭐 이런 메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터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 같은 거고. 2번에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지고, 4번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 같은 사실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들 다 JPG죠. 3번에 벡터 방식과 비교하여 기억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아니죠. 벡터 방식보다 점을 다 찍어야 되니까 적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31번에 벡터 방식은 1번에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곡선. 우리가 이렇게 한글 같은 프로그램에서 제가 도형을 하나 그리면, 이때 원을 그리면, 이 원은 제가 아무리 화면을 화면을 확대시켜도 되지만 그냥 이 원을 확대시켜도 이게 거칠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점과 점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벡터 이미지는 거칠어지는 것이 없죠.
그리고 그래서 용량을 많이 차지할 것도 없고, 몇 번이죠? 32번 하면 되죠. 컴퓨터에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인 레스터 방식, 그럼 비트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주로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생성된다. 우리가 카메라 사진 찍으면 스마트폰으로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또는 스캐너로 사진 저장하면 기본이 레스터 방식입니다. JPG로 제일 많이 하니까 레스터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비트맵 방식이죠. 2번에 픽셀 단위로 이미지 저장되고, 4번에 파일 크기는 이미지 해상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JPG 같은 형식의 저장은 해상도를 높이면 파일의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해상도를 높이면 파일의 크기도 커집니다. 맞는 것만 보시고, 다음 33번. 자,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하여 벡터 이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옳은 거 1번에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한다. 3번에 대표적으로 WMF, 벡터 이미지의 형식의 WMF. 우리는 지금 벡터 이미지를 생성할 일이 없으니까 이 확장명은 그냥 외우는 거죠. 우리가 볼 일이 없죠. 근데 JPG 같은 거는 많이 쓰실 거고. 그 다음 4번에 이미지를 확대해도 테두리가 거칠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표현이 되고, 이게 벡터에 대한 설명이고. 자, 2번에 픽셀을 이용하여, 픽셀 나오면 비트맵 방식. 예. 34번. 자, 다음 중 아래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 자, 문제 답으로 이건 딱 외우시면 되죠. 렌더링. 자, 네모안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으로 사물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추가하여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 명암이나 색상을 더해서 사실감을 추가하는 작업을 렌더링이라고 하네요. 문제 답 그대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레이싱이라는 단어. 인터레이싱은 화면에 이미지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하지 않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선명해지는 거. 자, 혹시 인터넷 환경이 느려졌을 때 인터넷 하시다 보면 사진 어떤 블로그에 들어가는데 사진이 뿌옇다가 점점 진해지는 거. 네, 그런 게 천천히 표시되면서 점점 선명해지는 거. 그게 인터레이싱이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안티 엘리어싱 뒤에 페이지에 나올 텐데, 안티 엘리어싱은 아까 여기 지금 제가 요 원을 아까는 그냥 여기 안티 엘리어스라고 적혀 있죠. 이게 포토샵 프로그램인데 옛날 프로그램이 아무튼 여기 체크된 상태로 아까 원 그려서 색깔을 넣었었고요. 지금 다시 요 체크를 풀게요. 요 체크를 풀고 그 옆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서 똑같이 색깔을 넣을게요. 작을 때는 그래도 차이가 덜 나는데 지금 조금은 좀 차이 거칠어진 거 차이 나나요? 자, NT 엘리어스를 했는 거, 안 했는 거 확대를 시킬게요. 엘리어스가 요 계단 현상 말하는 겁니다. 근데 비트맵 이미지는 계단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점을 찍어서 표현하니까 확대가 되면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안티 엘리어스는 뭐냐면 이 배경의 색깔과 이 이미지의 색깔을 혼합했는 요거 중간 단계의 색깔이 생겨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티 엘리어스가 안 돼 있으면 배경과 이 이미지의 색깔의 중간 단계 색깔이 없으니까 거칠거칠하게 표현되죠. 근데 이 중간 단계의 색깔이 있으니까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기법이 안티 엘리어스다. 안티 엘리어스에 있는 거는 이 이미지와 배경의 색이 혼합돼서 부드럽게 표현되어지는 거. 그래서 밑에 문제 볼게요.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이미지 경계선이 매끄럽지 않고 계단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 계단 형태. 그거를 엘리어싱이라 하고, 그거를
36번에 이미지 가장자리의 계단 현상을 최소화해 주는 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한다는 거죠. 계단 현상을 엘리어싱, 그거를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안티 엘리어싱. 다음 37번에 모핑. 모핑은 서서히 변하는 거. 자, 옳은 거 답만 바로 보면 두 개 이미지나 3차원 모델 간에 부드럽게 연결하여 서서히 변하는 모습. 애기 얼굴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할아버지 얼굴이 되는 거, 뭐 이렇게 점점 변하는 모습이 모핑입니다. 또 38번도 답이 모핑이네요.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을 뜻하는 그래픽 기법으로 특히 영화 산업에서 주로 쓰는 특수효과 모핑. 자, 39번 옳지 않은 거. 자, 안티 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객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하여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아까 섞여 있다 했잖아요. 객체의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하여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거 안티 엘리어싱이고, 4번의 모핑은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 모핑이고, 그 다음 이제 3번 디더링도, 디더링은 제한된 색을 조합하여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컬러의 색을 최대한 나타내는 기법을 말한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것들도 어떤 색을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디더링, 색의 조합을 해서, 색을 조합해서 음영이나 색을 표현하는 거, 나타내는 거, 디더링. 그 다음 모델링. 모델링은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죠. 모형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을 모델링이라 한다 하는 거죠. 맞는 거를 보고 외우시고. 40번 멀티미디어와 관련하여 그래픽 처리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 제한된 색상을,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복잡한 색이나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을, 필터링이 아니죠. 아까 디더링이었네요. 그죠? 디더링이고. 3번에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로 물체의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그런 작업을 렌더링이라 하고, 그래서 렌더링 요 설명 맞는 거니까 그냥 자꾸 설명을 읽어 줘놔야 되죠. 맞는 거 위주로 그냥 보세요. 옳은 것 묻고 있을 땐 요거 렌더링은 이 설명이 렌더링이다. 자, 그다음 그래픽 파일의 형식에 BMP로 저장을 하면 용량이 많이 큽니다. 윈도우즈의 기본 이미지 파일 형식이지만 지금 뭐 윈도우즈에서도 BMP로 많이 안 쓰고 PNG를 또 많이 써요. 그 다음에 GIF는 투명색을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굳이 투명한 거 안 하니까 일반적인 사진들은 다 JPEG 형식, 확장명으로 하면 JPG, 세자로 하면 그죠? 그렇게 많이 쓰지만 어쨌든 이런 걸로 하는데, GIF는 일반 사진이라도 만약에 움직이는 사진이나 또는 투명색 처리가 필요하면 GIF 형식으로 저장이 돼야 되고요. 또 색상, 그리고 GIF는 256색 이하, 색상이 좀 제한이 돼요. 자, 이 두 개의 장점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 PNG. 그래서 각각 요 세 가지의 특징들 문제를 통해서 또 익히셔야 되고요. 자, 41번에 옳지 않은 거 JPEG 표준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이 JPEG죠. 자,
자, 그래서 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손실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 그러니까 JPEG는 영상을 똑같이 사진을 딱 찍었어도 BMP로 저장됐다. 이러면 용량이 큰데 이제 요 압축 기술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데 자료를 손실시키는 압축 기법과 무손실 압축 기법이 있지만 특허 문제나 압축률 등의 이유로 무손실 압축 방식은 잘 쓰이지 않는다. 자, 이게 JPEG에서 그래서 손실과 무손실인데 무손실 압축은 잘 쓰이지 않고 손실 압축 기법을 쓴다라는 거죠. 무손실 방식은 안 쓰인다라는 거니까 JPEG는 뭐라는 겁니까? 손실 압축 기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지만 대체로 손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압축을 하는데 뭔가 정보를 살짝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다음 2번에 JPEG 표준을 사용하는 형식에 확장명을 세자를 하면 JPG 요걸로 제일 많이 보시겠지만 어쨌든 JPEG, JPE 뭐 이런 다른 확장명들도 다 JPEG 표를 바탕으로 한 파일 형식이고요. 다음 3번에 파일 크기가 작아 웹상에서 사진 같은 이미지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 사용된다. 압축 저장됐으니까 손실 압축 기법으로 압축 저장됐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죠. 그래서 인터넷 상에는 파일이 작아야 주고받을 때 빠르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맞는 것만 볼게요. 다음에 42번에 JPEG 옳지 않은 거 했고, JPEG는 정지화상이 사진인 겁니다. 정지화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손실 압축 방식의 표준이며 비손실 압축 방식도 규정되어 있으나 이 방식은 특허 문제나 압축률 등의 이유로 잘 쓰이지는 않는다. 자, 이번에 JPG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 형식의 JPG, JPEG, JPE 등의 확장자를 사용하고, 다음 3번에 JPEG는 웹상의 사진 등의 화상을 보관하고 전송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식이 JPEG 형식이라는 거고, 자, 요즘은 JPG 형식도 쓰지만 PNG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저장해 보면 PNG 형식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다음에 43번 다음에 제시하는 압축 기술 가운데 프레임 중에 중복되는 정보를 삭제하여 컬러 정지 화상의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식, 정지 화상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식, 정지 영상 압축 기술, 그래서 JPEG. 44번에 정지 영상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JPEG 형식은 사진 같은 정지 영상 압축 표준 기술이고, PNG 형식은 GIF와 JPEG의 효과적인 기능을 조합해서 요거 두 개의 장점을 조합해서 만든 그래픽 파일 형식이고, 그다음 BMP 파일 형식은 비트맵 방식인데 압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량이 큽니다. GIF 파일 형식은 이미지 표현 방식으로 벡터 방식의 손실, 벡터 아니고요. 지금 JPG, PNG, BMP, GIF 전부 다 비트맵 방식. 아까 벡터 방식은 뭐 있었어요? WMF. 근데 벡터를 외우기보다 먼저 외울 건 비트맵 이미지. 우리가 자주 쓰는 거 그걸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45번에 그래픽 파일 형식 중 GI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옳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볼게요. 2번에 여러 번 압축하여도 원본과 비교해 화질에 손상은 없다. 화질에 손상을 안 준다는 거죠. 화질에 손상 없다. 다음 3번에 최대 256개 색상까지만 표현할 수 있고, 다음 배경을 투명 처리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보태면 움직이는 이미지가 가능하고, 움직이는 이미지 투명색 256색 화질 손상 없으니까 뭡니까? 비손실이죠. 비손실.
비손실. 다음에 46번에 다음 중 이미지를 트루 컬러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수. 예, 이미지를 사실감 있는 그죠? 실제 컬러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24비트는 있어야 2의 24승 이 정도의 컬러로 표현을 해야지 트루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트루 컬러 표현 24비트. 4비트만 있으면 2의 4승 32개 색상으로 우리가 트루 컬러를 표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색상 수가 색상을 표현하는 비트 수가 많아야 되는데 24비트가 트루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다음 47번에 영상은 픽셀의 2차원 배열로 구성되는데 한 픽셀이 4비트를 사용한다면 그 한 픽셀은 몇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는가? 픽셀 점 하나가 4비트를 쓰면 2의 4승 4비트니까 2의 4승 2의 4승이면 16 아까 이거 왜 32 16 그죠? 2의 4승이니까 16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48번은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중 이미지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BMP, GIF는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다 아시는 거고. 자, 이제 요 WAV 요거는 오디오 파일입니다. 사운드 파일이에요. 소리 파일이에요. 웨이브. 자, TIFF는 이미지고. 그래서 이제 뒤로는 웨이브도 이제 따로 나오겠죠. 소리 파일들, 사운드 파일들은 이따가 다시 배우면 이게 이미지가 아니다 하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고. 자, 요 정리된 거는 좀 읽어 주시고. PNG 같이 위로 다시 좀 같이 좀 볼까요? BMP는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했고 압축을 안 했어요. 그죠?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압축하지 않았어요.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용량이 크다. 그다음 GIF는 미국의 컴퓨터 서버에서 개발한 형식으로 비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니까 비손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은 없지만 압축률이 좋지는 않고 256색까지 표현할 수 있으나 배경을 투명하게 하거나 애니메이션 효과가 뭡니까? 움직이는 거, 움직임 줄 수 있다는 거죠. 비손실 압축률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256색 투명 애니메이션. 그 다음 PNG PNG는 24비트니까 트루 컬러죠. 24비트 트루 컬러를 지원하는 그러면서도 비손실 방식이고 그래픽 방식이고 그다음 압축률이 높고 비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압축률은 높고 또 투명하네요. 투명층을 지원하나 애니메이션은 지원을 안 하네요. 그죠? 비손실이면서 압축률은 높고 투명 가능하고 애니메이션이 안 되고 또 8비트 알파 채널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투명층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는 사운드 파일 형식의 웨이브 파일. 자, 요 웨이브는 이렇게 목소리 음의 높낮이를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목소리를 음파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런 아날로그 신호, 그 목소리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나타내는 것으로 소리 파장이 그대로 저장되는 것. 자연의 음량과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하다. 요 파장이 저장되는 거 웨이브. 윈도우즈의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윈도우즈의 기본 형식은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웨이브 글자에 세자만 따서 WAV. 다른 확장명에 V자가 나오면 다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웨이브는 비디오의 V자가 아니고 요 웨이브의 뒤에 이자만 뺏는 웨이브니까 이거는 소리 파일입니다. 사운드 파일이에요. 그 다음 미디 전자악기 표준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자악기 사이에 데이터 교환을 위한 규약 전자악기 표준 인터페이스가 표준 방식이 미디고요. 그래서 음의 강도, 악기 종류와 같은 정보를 기호화해서 코드한 방식. 용량이 적으며 사람의 목소리나 자연음은 재생할 수 없다. 확장자는 MIDI라는 전자악기 표준 인터페이스의 앞 세 글자를 따서 MID. 전자악기 그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MP3.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는, 그러니까 용량 제일 작게 저장되어지는 게 MP3죠.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방식. 기존 데이터를 음질의 저하 없이 2분의 1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확장자가 MP3. MP3는 압축되어서 저장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사진이든 오디오든 이때 압축이란 말은 저장하는 단계에서 작게 저장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왜 압축 파일 쓸 때 뭐 여러 개 파일을 모아서 압축하는 zip 파일 같은 그런 압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장할 때 작게 저장하는 그런 압축을 이야기하고요. MP3가 이제 음질 저하 없이 2분의 1 정도로 압축되어지는 형식이다라는 거고. 자,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오디오 포맷인 웨이브 파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파일 확장자는 WAV이고 또 녹음 조건에 따라 파일의 크기가 가변적이다. 뭐 얼마나 정밀하게 그거를 음을 저장하냐에 따라서 파일 크기가 가변적이다라는 거고. 3번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로 파일을 재생할 수 있다. 윈도우즈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음악 재생해주는 프로그램이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거든요. 그걸로 음악 파일이니까 재생할 수 있고요. 높이, 길이, 세기 등 다양한 음악 기호가 정의되어 있다 하면 미디 파일이었죠. 네, 미디 파일이고. 50번 웨이브 형식 옳지 않은 거. 1번에 자연의 음량과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하고 2번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소리의 파장이 그대로 저장되고 그 다음에 4번에 확장자는 웨이브며 직접 재생이 가능한 파일 형식이다. 자, 3번에 음질이 뛰어나고 파일 용량이 미디보다 작지 않죠. 파일 용량이 크게 저장된다 했습니다. 다음 51번에 오디오 관련 용어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인터레이싱이 뭐라 했어요? 인터레이싱은 사진이 흐릿하다가 선명해지는 거. 그게 인터레이싱이었어요. 그죠? 그게 인터레이싱이고 이미지에 관련된 용어고 시퀀싱, PCM, 샘플링 그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겠죠. 자, 52번에 다음 중 연속적 소리 신호인 아날로그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 소리 파일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을 샘플링이라 한다 하는 거죠. 샘플링. 소리 파일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 샘플링. 다음 53번. 샘플링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답을 넣어서 볼게요. 연속적인 소리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 그것이 샘플링이라는 거죠. 다음 54번에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음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확장자로 옳은 거. 자, 이 중에 이제 나왔으니까 외울게요. 나왔으니까. 자, WMA A자 붙어 있는 거 요거 음성 파일입니다. 만약 WM 비슷하게 생겨서 WMV면 이거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고 WMA 우리 오디오 할 때 A
그죠? 오디오. 이거는 비디오. 그래서 WMA 음성 파일이고요. 다른 것들은 뭐 또 다 각자 뭐 문서 파일이거나 뭐 별개의 다른 내용이고, WMA 음성 파일이고, 그다음 55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관련하여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제안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 압축에 관한 일련의 표준으로 옳은 거, 동영상 압축 기술, 비디오나 오디오 압축에 관련된 표준, MPEG. 근데 왜 여기 오디오까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영상 파일 형식의 MPEG 형식으로 영상 파일 형식 MP4도 있지만 MP3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말도 추가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영상 압축 기술, 동영상 압축 기술이 MPEG입니다. 56번은 인터넷상에서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려 한다. 이때 사용되는 비디오 데이터 포맷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아까 제가 웨이브, 그죠? 이 V자, B자 들어가는 이거는 사운드고, 이것만 사운드고, 다른 거, V자 들어가는 거 다 영상이라 했어요. 그리고 MPEG 기술을 이용한 아까 MP4도 영상이고, 이런 건 다 영상입니다. 이거는 사진이죠. 정지 영상이죠. 비디오가 아니고 사진. AVI, MOV 또 뭐 뒤에 나올런지 모르겠네. 일단은 V자 들어간 AVI, MOV 또 DVI 뭐 이런 형식도 보이면 V자 들어가는 거 V. 자, 이거 영상이에요. 아까 앞에서 제가 또 W 뭡니까? MV 이것도 영상이고. 다음 57번 한글 윈도우 7에서 재생할 수 있는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옳은 거. 자, 이거 다 이미지잖아요. 요게 동영상 형식, 동영상. V자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되고, 요거 1, 2, 3번이 이미지라는 거, 그 확장명들도 외우셔야 되고, 58번에 멀티미디어 관련하여 MPEG 파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동영상 압축 기술. 그래서 2번에 보면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의 국제 표준 규격이다. 다음 59번 다음 중 영상의 표현과 압축 방식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특징 추출을 통해 디지털 방송과 전자도서관, 전자상거래 등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영상 압축 기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압축 기술. 자, 문제 답으로 그대로 그냥 MPEG 7번입니다. MPEG 7.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답할 수밖에 없고요. 60번은 자, MPEG 2에 대한 설명이고, 이 파트는 어려우면 아무튼 그냥 글자 몇 자들만 가지고 외우시고 아니면 넘기셔도 되고. 자, 옳은 것은 차세대 텔레비전 방송이나 ISDN 케이블망 등을 이용한 영상 전송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HDTV, 위성방송, DVD 등이 이 규격을 따르고 있다. MPEG 2. 그 다음 61번에 MPEG 규격 옳은 거. 자, 지금 이거는 21까지 갔네요. 그죠? MPEG 가에 MPEG 기술을 통합, 또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등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거. 네, 모든 걸 다 관리한다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21. 자, 나머지 이것들은 읽어보시고 63번 옳지 않은 거. PNG는 최대 256색 이러면 GIF였죠. GIF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그죠? 256색으로 구성된 사진을 품질 저 없이 압축 저장한 형식. 그러면 이거는 GIF에 대한 설명이고 PNG가 아니죠. 그다음 MP3. MP3는 MPEG-1 동영상의 음성 부분으로 개발되었으나
높은 압축률과 음반 CD 수준의 음질로 호평을 받아 음성 전용 코덱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동영상 기술에서 음질이 좋아서 그 사운드로 발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MP3는 음악 파일이에요. 다음에 AC3 돌비 연구소에서 개발한 음성 코덱으로 입체 음량 구조를 최적화되어 DVD 등에 주로 사용된다. DIVX는 MPG4 코덱에 기반하여 개발된 동영상 코덱으로 용량 대비 화질이 높아 영화 파일 압축에 많이 사용된다. 이런 것들은 뭐 한번 그냥 쓱 보시고, 다음에 64번 옳지 않은 거. 1번에 사운드 카드의 샘플링이란 아날로그 소리 파형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연속적인 측정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소리 진폭을 숫자로 표현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생성하는 것. 아까 샘플링은 이렇게 하는 거다, 디지털화 시키는 거다 했었고, 다음 MPEG 보드란 압축된 동영상 파일을 빠른 속도로 복원시켜 재생해주는 장치이다. 메인보드에 동영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MPEG 보드를 장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빨리 복원시켜서 재생해주는 장치 MPEG 보드. 또 3번에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란 TV나 비디오를 보면서 컴퓨터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동영상 데이터를 비디오 카드의 그 데이터와 합성시켜 표현하는 장치다. 컴퓨터에서 뭐 TV 볼 수 있도록 해놓는 뭐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다음에 4번에 그래픽 카드는 CPU에 의해 처리된 아날로그 데이터를, CPU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아날로그가 아니죠. 디지털 데이터죠.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모니터로 보낸다 했는데, 디지털과 아날로그 글자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CPU가 처리한 것은 디지털 데이터고, 그거를 이제 아날로그화해서 모니터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전체 몇 년치 중에 이렇게 한 번씩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5번. 그 다음에 진하게 해놨는 것들은 상시 문제지에서, 그죠? 최근 문제지에서 나와 있던 거니까, 그러면 그 중에 진한 거 위주로 또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중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각 개체의 배치나 출력의 타이밍, 사용자의 조작에 대한 응답 방법 등을 기술하는 언어의 표준을 책정하는 ISO의 전문가 위원회의 명칭 및 그 규격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거. 똑같은 문제 나오면 MHEG 그냥 외우는 거니까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여기까지네요.